안녕하세요. 어디서 놀까? 어놀까예요. 오늘은 일본의 도쿄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의 서울처럼 도쿄도 정말 크고 둘러볼 곳이 많기 때문에 어떤 주제로 여행할지에 따라 가야 할 곳이 달라지게 됩니다. 짧은 일정으로 오신다면 도쿄의 지하철에서만 시간을 보내다 여행이 끝날 수도 있어서 여행의 테마가 뭔지 정하고 가시면 좋을 거예요. 저의 도쿄 여행의 주제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도쿄인 만큼 포토스팟, 먹거리, 쇼핑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도쿄의 여행 코스와 쇼핑 리스트 그리고 그 밖의 꿀팁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도쿄의 도시를 역으로 말씀드리면요. 우에노, 아사쿠사, 긴자, 다이몬, 신주쿠, 오모테산도 그리고 시부야입니다. 이 역들은 모두 도쿄 메트로 지하철 패스가 있으면 갈 수 있는 역들이기 때문에 충전식 교통카드인 파스모도 좋지만 3일 지하철 패스로 이용하면 3일간 14,000원에 무제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짧은 여행이라 짐을 맡기고 숙소에 갖다 놓으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공항에서 호텔로 짐을 붙이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스카이라이너 공항철도를 타고 공항에서 우에노역으로 이동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우에노역 바로 앞에 있는 일본의 유명한 라멘 이치란 라멘집에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이치란 라멘은 정말 유명해서 지역마다 지점이 있는데도 꼭 웨이팅이 있더라고요. 아, 맛있겠다. 라면 한 사발이 먹어주고요.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우에노는 우에노 동물원, 우에노 공원, 국립박물관 등 볼 곳이 많지만 저희는 도쿄의 가장 큰 재래시장인 우에노 아메요코 시장으로 갔어요. 아메요코 시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 부대에서 나온 물건들을 판매하는 암시장으로 시작되어 아메리카의 아메가 붙은 것이라고 합니다. 분위기는 우리나라의 남대문 시장과 흡사한데요. 이곳에는 야키토리와 스시를 파는 집들이 줄 서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출출하다면 잠시 앉아 맛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희는 시장표 타코야키를 먹었는데요. 역시 타코야키는 소스랑 갓소부시 맛이죠. 속에 문어가 좀 작다 싶긴 했지만 그래도 맛있었어요. 동영상 찍는 거였나요? 응. 그런 표정을 올릴 거야? 시장을 둘러보았다면 이제 우에노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15분 거리에 있는 센소지로 향해 보아요. 센소지는 628년에 건립된 도쿄의 가장 오래된 불교 사찰로 관광객들이 가득한 곳인데요. 사찰을 도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곳에 온 진짜 이유는 바로 나카미세도리라는 전통 거리 때문입니다. 센소지 입구에 위치한 번개의 문이라는 뜻을 지닌 카미나리몬을 지나면 이 나카미세도리 거리가 쭉 보이는데요. 거리가 너무 예쁘죠? 그런데 사실 관광객이 너무 많아 예쁜 사진을 찍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기모노 체험도 하고 계셨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리에 기모노 빌릴 수 있는 샵들이 많으니 해보셔도 좋겠네요. 거리에 자리한 기념품 샵을 구경하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이 메인 거리도 좋지만 메인 거리에서 골목으로 나가면 보이는 거리들도 참 예쁜데요. 스카이트리 타워가 잘 보이기 때문에 배경으로 두고 찍어도 예쁜 사진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꼭 먹어야 할 음식 중 하나가 몬자야키인데요. 이 몬자야키의 요리가 참 재밌어요. 에도시대 당시 밀가루를 물에 푼 반죽 위에 다양한 재료를 넣고 나무젓가락으로 글씨를 쓰는 놀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다가 지금의 몬자야키가 되었다는 한 가지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코노미야키를 만들려다가 농도를 잘못 맞춰 즉석에서 주걱으로 퍼먹는 방식의 몬자야키가 탄생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몬자야키가 탄생한 곳이 바로 여기 아사쿠사 지역이라고 해서요. 이곳에서 점심 겸 저녁으로 몬자야키를 먹었답니다. 맛은 오코노미야키 맛이 나는 질퍽한 스프, 죽? 먹어본 듯 먹어보지 못한 재밌는 맛이었네요. 아사쿠사역에서 지하철로 2정거장이면 저 스카이트리 타워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시간이 괜찮다면 스카이트리로 이동해서 쇼핑몰도 구경하고 도쿄의 야경을 즐겨보아도 좋겠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곳은 다이몬과 긴자입니다. 이 두 곳도 가깝기 때문에 묶어서 둘러보시면 좋아요. 다이몬역에 내린 이유는 바로 시바공원에 가기 위해서인데요. 이 시바공원에서는 예쁜 도쿄타워를 사진에 담을 수 있습니다. 타워라는 게 가까이 다가가서 보거나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사실 타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원에 가서 내 눈에 담고 사진에 담는 게 제일 좋지 않겠어요? 이 시바공원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 시바공원 내에는 조조지라는 불교 사찰이 있는데요. 이 절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과 도쿄타워의 현대적인 건물이 어우러져 독특하고 예쁜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이 풍경을 눈에 담으려면 공원 내에 테라카페에 가면 참 좋은데요. 그냥 앉아서 커피 한잔 하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더라고요. 커피와 몽블랑 케이크를 시켰는데 예쁜 풍경을 보면서 먹어서인지 맛도 참 좋았습니다. 이제 긴자로 이동해 볼게요. 긴자는 도쿄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명품 쇼핑이 유명한 곳인데요. 긴자 4촌의 교차로인 이 긴자의 중심에는 미스코시 백화점과 와코 백화점,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 매장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명품 쇼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긴자에서 쇼핑을 하셔도 좋겠고요. 저희는 명품 쇼핑에는 그닥 많은 관심이 없어서 그냥 긴자 거리가 이렇구나 하고 구경하고 미스코시 백화점만 좀 둘러보았습니다. 2017년에 오픈한 긴자6라는 종합 쇼핑몰과 다양한 문구류로 가득한 100년 전통의 이토야 문구 정도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명품으로 가득한 거리에서 저희는 유니클로의 자매 브랜드인 GU에 들어가서 1, 2만원대 옷들을 엄청 구매했네요. 가격 대비 질이 정말 좋더라고요. 일본 오셨으면 GU 옷 쇼핑 추천합니다. 긴자에서는 맛있는 고급 레스토랑들이 많기로 유명한데요. 저희는 현지인들만 가는 맛집인 스키야키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드셔보셨을 텐데요. 요건 불고기 맛과 비슷하고요. 날계란에 쏙 찍어 먹으면 야들야들하고 맥주가 술술 들어가는 참 맛있는 맛이었어요. 맛있다. 이제 가는 거 맞아? 맛있어. 숙소 들어가기 전에 세븐일레븐과 로손 편의점에서 편의점 털이를 하고 맥주 한잔 하기 참 좋아요. 일본은 다양한 편의점 음식으로 유명한데요. 편의점에서 산 롤빵의 크림이 진짜 엄청 진하고 맛있더라고요. 와, 반입만 되면 한국에 가져가고 싶었어요. 유명한 빵집에서 산 빵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맛있었습니다. 도시락도 종류가 진짜 많았는데 도시락 퀄리티가 정말 괜찮더라고요. 제가 일본 직장인이라면 매일 점심에 도시락 종류별로 하나씩 사 먹어볼 것 같네요. 세븐일에서만 파는 이 초코과자와 크림웨하스는 정말 맛있으니까 쟁여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븐일레븐에서만 맛볼 수 있는 즉석 과일 요거트 음료도 신기하고 재밌으니까 한 번쯤 맛보면 좋을 것 같네요. 신주쿠역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바쁜 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도 길을 잃을까봐 잔뜩 긴장했는데 복잡한 서울 지하철에 익숙해서 그런지 구글 지도의 출구 번호와 지하철 노선 색깔만 잘 따라가면 길 찾기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신주쿠에는 다양한 백화점과 유흥시설, 공원 등이 있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즐기기 좋습니다. 저희는 아점으로 우동신이라는 미슐랭 레스토랑에 갔는데요. 아침 9시에 웨이팅을 걸어놔야 11시쯤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내부가 협소해서 웨이팅이 빨리 돌지 않아요. 그치만 우동이 이렇게 쫄깃한 것이었나요? 처음 맛보는 신세계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우동 중에 제일 맛있었고 튀김도 진짜 갑벽했습니다. 신주쿠에서는 이세탄 백화점과 타카시마야 타임스퀘어 백화점, 오다큐 백화점 등이 있어서 낮에는 쇼핑하기 좋은데요. 잘 알려진 이세탄 백화점보다 타카시마야 백화점에 물건이 더 다양하고 많더라고요. 처음부터 타카시마야 백화점에 갈 걸 그랬습니다. 1층에서 관광객 5% 디스카운트 카드를 받을 수 있고요. 택스 환급은 11층에서 할 수 있습니다. 타카시마야 백화점에서 살만한 쇼핑 리스트는요. 비비안 웨스트우드 레드라벨 가디건, 양말과 스타킹도 만원대로 저렴하고요. 바오바오는 거의 반값에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유독 싸게 살 수 있어 일본 특산품으로 불리우는 셀린느, 디즈니 스토어, 산리오 스토어 물건들이 있겠습니다. 저도 산리오에서 아이들에게 줄 귀여운 마이멜로디 지갑과 예쁜 목걸이 동전 지갑 샀습니다. 쇼핑 후 잠시 쉬어가기 좋은 프렌치 토스트 맛집 유명한 카페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여기는 카페 알리아라는 곳인데요. 본점은 원래 지하인데 지하는 조금 협소해서 두 번째 매장인 지상 카페 알리아로 올라왔습니다. 원두가 산도 강한 맛이라 저는 좋았는데 호불호가 있을 듯 합니다. 우유가 살짝 맹맹해서 라떼보다는 아메리카노 추천드리고요. 프렌치 토스트가 입에서 살살 녹으니까 꼭 한번 드셔보세요. 저녁에는 직장인의 추억의 골목 식당으로 유명한 오모이데 요코초에 한번 들러주세요. 거리가 너무 예뻐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계시더라고요. 전통 골목 식당의 분위기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늦은 저녁에는 도쿄 최대의 유흥가로 유명한 가부키초 거리에서 젊음을 느껴보아도 좋겠는데요. 저희는 이 가부키초 거리에서 맛집으로 유명한 테판 베이비에 갔어요. 트래블러스 베스트 초이스로 뽑힌 이곳은 웨이팅이 엄청나기 때문에 미리 웨이팅을 걸어놓고 신주쿠 거리를 구경하다가 들어가야 합니다. 철판에 오코노미야키를 굽고 계신데요. 식당의 분위기가 엄청 신납니다. 엄청나게 바쁜 와중에도 미소를 잃지 않는 친절한 직원들도 인상 깊었습니다. 메뉴에서 한국인 직원이 추천하는 세트 메뉴를 시켰는데요. 오뎅 튀김이 진짜 맛있었어요. 이곳에서 먹은 오코노미야키는 히로시마풍으로 안에 면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보통 먹는 것과는 조금 달라서 특별하더라고요. 하이볼도 한잔 했습니다. 일본의 하이볼은 알코올이 많이 들어가고 달지 않아서 저는 더 맛있었습니다. 만약 좀 더 단 하이볼을 원하신다면 오리지널 하이볼 말고 진저 하이볼을 시키면 진저 향이 나는 달콤한 하이볼을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23년 아주 최근에 개장한 신주쿠의 새로운 랜드마크 가부키초 타워가 있어요. 1, 2층은 라이브 공연장으로 다양한 라이브 공연이 열린다고 하는데 이날도 일본 가수 분이 열창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에 위치한 푸드코트로 향했습니다. 실내에 일본 느낌 가득한 아기자기한 레스토랑들이 있는데요. 이게 녹차? 우롱? 우롱차. 소박이 왜 하나도 안 나지? 가격이 좀 사악하지만 맛은 괜찮았어요. 가격이 비싸서 밥을 드시고 간단히 맥주에 안주 정도 즐기러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올려서 돌려서 빼는 거예요. 다음 소개해드릴 곳은 오모테산도와 시부야입니다. 오모테산도는 시부야에서 걸어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이곳은 청담동 명품거리와 비슷한 느낌인데요. 많은 명품샵이 줄지어 있어 도쿄의 샹젤리제로 불립니다. 거리를 걸으며 명품을 구경해도 좋고 메인 거리에서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예쁜 카페 거리에서 한 군데를 골라 일본 디저트를 먹어봐도 좋겠습니다. 저희는 시간이 없어 카페는 못 갔지만 추천해드릴 카페로는 팬케이크가 유명한 크리스 크로스, 메존 키츠네의 브랜드 카페인 카페 키츠네, 팥 디저트가 맛있는 토라야 카페 등이 있습니다. 이곳들 말고도 엄청 다양하고 예쁜 카페들이 있으니까 거리를 걷다 마음에 드는 카페 들어가셔도 좋겠어요.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오모테산도 힐즈도 구경하기 괜찮습니다. 각 층이 나선형 램프로 이어지는 구조인데요. 우리나라 인사동 쌈짓길의 세련된 버전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 인기인 휴먼메이드와 콜라보한 카페 블루보틀에도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소개해드릴 곳은 시부야입니다. 시부야역을 나오자마자 보이는 충성스러운 개의 동상인 하치코 동상 한번 봐주고요. 초록불이 켜지면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건너는 시부야의 상징 스크램블 교차로를 건너보았습니다. 이곳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2층에 위치한 스타벅스인데 교차로에서 스타벅스를 바라보는 것도 재미있는 것이 창문에 사람들이 다닥다닥 서서 교차로를 찍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저분들 중 한 명이 될까 하다가 그래도 일본 로컬 카페를 느끼고 싶어 옆 건물인 호시노 커피에 들어갔습니다. 창가석에 앉아 바라보는 시부야의 스크램블 교차로가 재밌었네요. 커피 맛은 그냥 뭐 그럭저럭이었고요. 팬케이크는 갓 구워 나와서 맛이 있었어요. 특히 메이플 소스가 엄청 깊고 맛있었는데 어디 거 쓰는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그 외 시부야에서 가볼 만한 곳으로는 도쿄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부야 스카이가 있는데요. 도쿄에서 전망대 한 군데만 고를 수 있다면 단연 이곳을 고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뷰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비가 내려 시야가 안 좋을 것 같아 시부야 스카이는 패스했지만 날씨 좋은 날 가신 분들은 꼭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부야 스트림이 있는데요. 여기는 시부야 강이 흐르는 곳에 위치한 복합 상업시설인데 저녁에 조명이 켜지면 더 예쁘다고 해요. 건물 옆으로 흐르는 시부야강 거리를 걸으며 조금은 한적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도쿄 쇼핑의 끝, 바로 돈키호테 쇼핑 리스트 보여드릴게요. 시부야에 메가 돈키호테가 있어서 다른 돈키호테보다 쾌적하게 쇼핑하기 좋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일정상 신주쿠 돈키호테에서 쇼핑했네요. 요게 제가 쇼핑한 목록인데요. 일단 다싸이라는 사케는 한국에서는 15만원에 파는 고급 사케인데 일본에선 5, 6만원대에 살 수 있으니 쟁이시고요. 이 술은 공항이 더 싸니까 공항 면세에서 사도 괜찮습니다. 호빵맨 모기 패치, 요거는 모기 물린 데 붙이면 시원함이 오래가고 긁지 못해서 상처도 안 생겨요. 동전 파스 효과 아시죠?
그와 함께 샤론 파스, 그리고 지금은 올리브영에 쫙 깔린 슈족시간과 센카 퍼펙트 위. 일본 국민 소화제 카베진과 오타이신, 어른이 먹을 거면 꼭 알약으로 사세요. 가루약 샀다가 넘길 때마다 쓴맛을 보고 있습니다. 일본 컵라면 이치란 라멘과 UFO 야키소바, 메이지 피스타치오 초콜릿, 그리고 이 초코과자 이름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지하게 맛있으니까 꼭 사시고요. 요거는 일본 친구가 추천해준 오차즈케라는데 물 부으면 김국 되고 밥 말아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요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본 마요네즈, 일본의 고춧가루 겸 다시다인 치치미, 아이들 있으신 분들은 초밥 모양으로 만들어 먹는 젤리도 재밌고 괜찮습니다. 이번 친구들과 함께하는 도쿄여행 코스 어떠셨나요? 어디서 놀까 고민될 땐 어디서 놀까를 검색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엔 더 좋은 데이트 코스, 여행 코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디서 놀까? 어놀까였어요. 감사합니다.